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여름이 다 돼가네요. 오늘 대전역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떼약볕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올 때마다 그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을 이제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참 무상하구나라는 거를 가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무상함에 대한 그 감이 있더라도 다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 보려고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지할 만한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게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우리 자신은 누구이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그 지적인 탐구에 한정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지적인 영역을 넘어선 어떤 그 자기 체험, 체득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눈을 뜨는 그런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과연 그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 엄중한 바라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대전 모임에 오려고 좀 일어났는데 좀 일찍 눈을 떴어요. 근데 TV에 불교 방송에 어떤 그 강의가 있냐면 현대 물리학에서 본 반야심경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언뜻 그 현대 물리학에서 보는 그 세계관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흡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책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요즘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현대 물리학이라는 거는 뭐 아인슈타인 이후에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어떤 그 고정된 무엇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대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볼 때만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그 현대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어떤 주체가 관찰할 때만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요즘 물리학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하고 변함없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인 현대 아주 진화한 과학에서도 규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에서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반야 심경에 나오는 그 공을 얘기한 것이다. 색이 곧 공인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들은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천천히 변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가 멈춰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사람이 지금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걸어간다 하는 거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가 돼서 그거는 변하는구나 여기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뿐인 것이고, 그것도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 감각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기 때문에
느리게 변하는 것이지 사실 그게 우리도 그 가만히 보면은 그게 맞거든요. 우리 여러분 눈앞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종이 바로 그렇잖아요. 지금 뭐 10분 전이나 아니면 10분 후나 지금 눈앞에 있는 종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언젠가는 부서지고 사가서 부서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뭐 고려 시대니 뭐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이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 쇠나 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에 오면은 녹이 슬고 많이 삭고 형태가 많이 변형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죠. 근데 단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게 눈에 띄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거기서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여기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게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게 비록 이론일 뿐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고 탁자가 있고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어떤 주장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종을 종이라고 알기 때문에 종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분별할 때만 분별의 결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분별하지 않으면 종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벌써 증명이 된 것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만, 그러니까 관찰할 때만 관찰 대상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있다는 근거가 없다. 근데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변한다라거나 천천히 변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빨리 변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변한다라는 것도 인지의 결과물인 것이고 천천히 변한다라는 것도 인지의 결과물인 것이고 빨리 변한다는 것도 인지의 결과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변한다, 천천히 변한다, 빨리 변한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한다는 것도 항상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한다라고 분별할 때만, 인지할 때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언어와 경험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게 변한다라는 것은 A 지점에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B 지점까지 가는 사이에 고유성은 동일하지만 모양만 변한다는 식의 그 설정이라야지 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렇게 분별할 때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 그거를 분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냥 단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삶으로 딱 가지고 와서 딱 봤을 때 뭐냐, 지금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불과 3시간 전 4시간 전 부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부산에서 몇 시간 전에 올라왔구나 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50년 60년을 살아와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결과물로서 내가 6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엄청나게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뒤집어버리는 것이고, 사실 뒤집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념 자체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면인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있는 그대로의 면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어떤 세계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태어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념과 판단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이 공부의 그 어떻게 보면 요체인 것이고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고 하냐면 이 공부는 깨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깨어나는 일이다. 깨어나는 건 뭐에서 깨어나냐면 순간순간 패턴화돼서 일어나는 우리가 분별심을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지 과연 있는 일인지에 대한 엄밀한 바라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어난 생각에 젖어 들어가지고 착각에 빠져드는 삶이 중생의 삶이고 우리가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보고 깨달아서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것, 각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어디 몇 세 전에 뭘 심고 그 결과로 꽃이 피듯이 깨달음을 얻고 뭐 미래세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그게 윤회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내가 됐든 아니면 세계가 됐든 그것이 과연 그게 있는 그대로인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내가 본 것인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에 속은 것인가를 바르게 보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주 이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바르게 보시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공부는 우리가 분별망상하는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지 따로 뭔가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버린다거나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심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 기본이 잘 되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달라지려 하고 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내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그 반대의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태로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왜냐하면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면 달라질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가 깨달음, 법, 각을 떠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다시 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거나 옮겨간다거나 얻는다거나 잃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오고 감이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한번 그 재료로 해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종이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종소리 안 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종이 새로 된 것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인식하니까 근데 이 종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무심해지거나 마음이 없다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주의가 여기에 오지 않을 때 이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석하지 않을 때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종을 보되 시선을 딴 데 두지 않되 이거를 경험하되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분별을 하지 않아 보는 거죠. 이름을 붙이지도 말고 주의가 여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가 무심해지라는 거죠. 마음이 여기 가지 않을 때, 마음이 여기 가지 않을 때 과연 종이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마음이 가야지 종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종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 종이 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 왼손에 주먹에 뭔가를 쥐고 있거든요. 뭔가를 쥐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존재하는 겁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존재하는 겁니까? 영원히 여러분은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평생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분별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때만. 그럼 뭐냐?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시도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사실 몸짓도 아니에요. 몸짓도 아니죠.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름을 붙이니까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제 주먹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빈 주먹을 쥐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태어나서부터 경험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내가 세계라고 여겼던 그 세계라는 것이 절대 밖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인 것이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남들이 똑같이 경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 변한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너무도 파란만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묘용인 거, 이 법의 묘용인 거. 그거는 일어난 것은 종이다, 컵이다, 책상이다, 나다, 너다라고 고정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게는 사람으로, 종으로, 아니면 주먹에 잡힌 무엇인가로 짐작되기도 하는 것들이 그게 있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식의 꿈 같은 분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일어나도 머물 자리는 없어요. 그게 무주거든요. 어떤 분별이 일어나도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머물 자리는 없어요.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게 무주예요. 무주.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알맹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게 무상, 무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의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거를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안개와 같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아지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잡힐 수가 있는 겁니까? 금방 변하고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종도 그렇고 종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 무상함을 가장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을라 해도 안 잡혀요. 근데 시각적인 데서는 우리가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볼 때 TV를 가만히 보면은 TV에 정지된 화면이 있는데 그게 정지된 화면이 나오려면 끊임없이 빛이 반사돼야지 정지된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쏘아지지 않으면 정지된 상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낮추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존재가 여러분한테서 나오고 나 자신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니까 뭐 저쪽을 얘기하나 하는데 나 자신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서. 나 자신이 분별할 때는 온 세계가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단정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언어가 여기서는 연기와 같아지는 것이고 모든 사물이 여기는 그림자와 같아지는 것이고 모든 소리가 그야말로 소리가 된 소리는 뭐 우리가 소리의 무상함은 너무도 잘 아니까. 근데 이 무상한 것이어서 쫓아갈 필요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게 진실해야지 의미를 두고 멈춰 있어야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의미를 둘라 하면 사라지고 없고 그 의미를 두는 사이에 변하고 없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줄라 하면 어디에 점을 찍겠냐 이거죠. 왜? 찍을 자리가 없어. 우리가 덕산 성감하고 그 할머니 대화 있잖아요. 할머니 그 덕산이 남방에서 단박에 깨닫는다는 그 사도를 행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게 자기가 몇 년을 이 경을 공부해도 이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단박에 말끝에 깨달은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도를 무찌르러 가야 되겠다면서 금강경 그 해석서를 들고 가거든요. 가다가 그 용담숭신의 절 입구에서 떡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 그래서 할머니는 안목이 남다른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먹으려고 하는 떡을 딱 먹으려 하는데 요 짊어지고 있는 게 뭐요? 물어보니까 금강경 해석서요. 너무 의기양양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면 금강경에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점심은 마음에 점 찍는 거잖아요.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겠냐고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촌에 사는 할머니의 그 질문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껴서 나중에 용담숭신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금강경 해석서를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뭐냐면 단지 어떤 마음, 과거 마음, 현재 마음, 미래 마음에만 점을 찍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주래요. 무주. 머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때그때 분별할 때만 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점을 찍어야 돼? 자기 마음에 점을 찍어야지. 밖으로 향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 뭔가 찍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화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본래 마음이라는 그래서 요 본래 마음에서 온갖 마음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텅 빈 무심한 자리에서 텅 비워진 마음에서 온갖
유심히 나오는 거예요. 종이라는 마음, 탁자라는 마음, 나라는 마음, 너라는 마음, 세계라는 마음, 온갖 마음이 이 무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은 분들은 그 한번 이제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일어나는 경계 따라서 대상 따라서 막 쫓아가서 이름 붙이고 붙잡고 취하고 알려는 그러한 어떤 분별심의 그 움직임이 한번 딱 멈춰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원초적인 마음이 탁 자각되면서 여기서 일어난 마음을 갖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이 한번 죽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이 분별을 못하게 틀어막는 게 그거거든요. 화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기도니 연불이니 하는 것도 자꾸 경계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을 딱 멈추게 하는 어떤 장치일 뿐이에요. 사실은 화두를 들기 이전에 분명해져야지 그게 바로 제대로 화두를 든 것이고 화두를 타파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래 굳이 그 화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분별하고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죽어 있지 않아요. 분별은 죽어 있지만 이 자성은 죽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해 오는데 이거는 내가 불편해지려고 해서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 불편함이 딱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딱 일어나는 것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지금 에어컨의 이 잔잔한 소음이 저절로 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보기 싫은 얼굴도 잘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잘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경계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뭐가 반연하면 저절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에 싹 속아버려요. 그래서 주객이 탁 분리돼 버리거든요. 나라는 생각, 대상이라는 생각, 행한다는 생각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거를 딱 멈추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는 종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자기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뭔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종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감아 보십시오. 눈 뜨지 마시고 다 감아 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엉덩이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허리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원하구나, 서늘하구나 라는 게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눈 뜨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절로 보이죠? 안 보려고 해도.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의지 이전의 일이에요. 내 의지 이전에 이것이 먼저 보고 있고 이것이 먼저 듣고 있고 이것이 먼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먼저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인연이 그러해서 저절로 일어난 인연의 결과물일 뿐이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 의지라고 해석해버려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과로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는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끝나고 나서의 해석이 내 의지로 그랬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행할 때는 사실은 내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때 그게 최선이라고 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거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반반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항상 의지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는 끝나고 난 뒤에 해석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도전하는 순간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00% 확신할 수도 없고 단지 짐작은 할 수 있죠. 단지 그 순간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그 추측이 100% 성취가 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그것이 화를 불러오고 그 화가 어떨 때는 그 전에 예측했던 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해석한 거야.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일어난 우리 인연이 뭡니까? 보는 인연, 듣는 인연, 느끼는 인연, 냄새 맡는 인연, 생각하는 인연. 이 인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을 따라가면 이 원천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한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막 분별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 딱 멈춰지면 이상하게 그 말이 이게 납득이 되죠. 관찰할 때만 있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분별하지 않으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기에는요 아무런 존재도 없고 어떤 사물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허공과 같은 그 상태예요. 근데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어요. 마치 그 끝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가 이 하나의 어떤 그 호수에 다 비친 것처럼 하나의 거울에 다 비친 것처럼 한바다에 온갖 세계가 다 비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이 시야에 들어오는 이 전체성인 거예요. 시야에 들어오시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것까지 다 들어오시죠. 어디에도 그 주의를 두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한 장의 그림인 거예요. 한 장의 그림. 너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인데 이 모양 없는 이 한 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고 남이 나이고 내가 죽비고 죽비가 남이고 이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양 따라 분별하면은 온갖 것이 다 따로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이 깨어 있으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와닿으려면 한번 분별이 딱 멈춰져야 되고 사실 이런 것조차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체험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를 향해서 추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 진짜 산채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심정. 살긴 살았는데 아무런 자의성도 없고 주동성도 없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춥고 더운 것도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 개인이 나라면, 이 분리된 나라면 막 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전체이기 때문에 윤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시공간적으로. 근데 이 전체가 나인데 어떻게 이 전체가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맨날 전체인데. 그냥 이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흘러간 게 아니라 세상은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변화하고 여기서 사라지고 있어요. 성주개공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부동입니다. 나도 여기서 늙어가고 있고, 이 육체도. 다른 사람도 여기서 죽어가고 있고, 여기서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여기서 땅이 쪼개지고, 여기서 뭐 좋은 성취가 일어나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괴로워하고, 여기서 즐거워하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웃고, 그러니까 전체가 웃고, 전체가 울고, 전체가 나이고, 전체가 하나이고. 공부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빼는 공부예요. 뭘 빼? 힘을 빼는 공부예요. 마음의 힘을 빼는 공부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안팎으로 치달리던 그 마음을 쉬고 내려놓고. 그래서 이 법을 보는 그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면 결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뭔가 얻은 바도 없고, 잃은 바도 없고, 상처받은 바도 없고, 괴로운 바도 없었다는 것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들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허망한 것을 쥐고 있었던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이 범주 안에 세속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출세관적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했는데, 그 깨달으려고가 깨달음을 방해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진정한 깨어남인 거예요. 진정한 깨어남은 뭐냐? 깨달을 필요가 없이 이미 깨달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각. 본래 깨어 있구나. 내가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눈에 가리고 있던 것들이, 눈에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본래 그랬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어떤 모습이 펼쳐지든 간에 그게 완전하게 그 지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행복이 되는 것이. 어떤 물결이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물결은 항상 물을 떠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지복이지 지복스러운 물결이 지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물 자체가 사랑인 것이지 하트처럼 그려진 물결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환. 대상을 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그 대상이 비춰지는, 일어나는 여기로 완전히 돌아와 버리고, 이거를 가리고 있던 이 거울에 이게 때처럼 덮개 달라붙어 있던 그 분별심들이 다 씻겨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성이 다 드러나서 세상은 오지도 않고 가지고, 그 부동이라는 것이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늘 이때만 살아가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죠. 늘 이것뿐이다 이거지. 늘 이것뿐이다. 늘 이때뿐이다. 과거를 가도 이때고, 미래를 생각해도 이때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현재가 아니라 이때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면 의심이 없어지고 완전히 추구하는 마음도 끊어지고. 요거를 이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소식을 이제 경험하고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오래 가거든요. 그 고비를 제가 한번 오면서 제가 시부도를 한번 읽어봤어요. 시부도 설명서. 그래서 요즘은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안내가 공부 여정 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혼란과 혼돈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시부도 그러면 처음에 시무, 견적, 견우, 그 다음에 뭐죠? 견우 다음에 뭐죠? 두구, 모구, 기우, 기가, 하여튼 10가지인데 제가 그거를 딱 정리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완전 방황의 상태, 미로. 그 다음이 뭐냐면 드구, 소고삐를 잡는 거. 그 다음이 뭐냐면 인우구망. 요 세 개만 제대로, 이게 요체예요. 사실 인우구망 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는 이것을 가리고 있던 모든 거울에 있죠. 때처럼 끼어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인우구망이거든요. 그러면 반본화는 저절로 있는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한번 두구하고 인우구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두구라는 거는 소고삐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견우가 나와. 견우. 소의 궁둥이를 본다. 근데 견우와 드구의 차이점이 뭔가? 견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견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한번 일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요거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보여. 시야가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때 인연이 돼서 그게 탁 소의 고삐를 쥐듯이 딱 잡을 수 있다면 공부가 더 한결 수월하게 탁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 보라는 것이, 혹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공부 과정 중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따로 수행이 필요 없고 그냥 말끝에 단박에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밝아지는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어떤 전통적인 방법들은 오랜 시간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염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염하기도 하고 화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분별심이 어느 순간 탁 멈춰질 때가 있거든요. 분별심이 멈춰질 때 문득 이런 경험을 해요. 특히나 오래 수행하신 스님들 가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내도 예전에도 알았다. 근데 이게 과정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인 줄 알았다. 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고 넘어서면 더 깊은 경험을 하고 넘어서면 더 깊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지나가는 경험 가운데 하나, 어떤 경계로서 이것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문득 여기서 분별심이 멈춰지면서 문득 경험을 하는데 뒷생각에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뒤에 일어나는 과정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안중에도 없고 두구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여전히 또 뒷생각, 과정적인 생각, 시간 속에 떨어져 버리면 그게 분별심을 증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각, 이 분별이 딱 마음이 온전히 쉬어지는 이 상태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울이 순간적으로 확 비쳤다가 이게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적인 경계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일어난 뒤에 생각이, 분별이 그거를 탁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게. 그러면 또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리면
지나가서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 상태를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다시 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딱 고삐를 잡았느냐 이거지. 안 놓칠. 응?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지더라도 순간 탁 정신을 차리면 이게 확연하냐. 이게 바로 고삐를 잡은 상태거든요. 고삐는 잠깐 놓칠 수도 있잖아. 근데 멀리 가지 않잖아요. 고삐에 소코에 이 콧뚜레로 해가지고 잡았으면 이 어느 정도 길들여진 상태거든요. 멀리 도망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삐를 느슨했던 걸 탁 잡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상태는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면 있어, 그냥. 근데 생각하면 공부가 뭐고 어디 도망갔는지 보이질 않아. 이 상태. 뭐 혼란스러운 상태. 둘인 듯한 그런 느낌.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일 안 하고 일상생활에 빠져들지 않고 막 화내지 않고 그러면 이거 항상 있어. 근데 일만 하려면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도망가고 없고. 그다음에 막 화가 나면 이거 어디 도망가고 없어. 그건 아직 이것과 이 경계가 이제 원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 망상에 떨어지다가 이거 탁 놓아버리면 그냥 있는 거야. 이게 누구의 상태죠. 근데 고삐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 상태가. 왔다 갔다. 근데 이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소 등에 탁 올라탈 때가 있어요. 그 15도에서 그림에 보면은 소 등에 탁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소 등에 올라타고 나면 내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소 걸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환이 오는데 어떤 전환이냐면 내가 챙기거나 막 화를 내도 이거 여기 그냥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일이 없을 때만 소가 있고 막 시끄럽고 일이 있을 때는 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소 등에 그러니까 소 발로 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식의 전환. 소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근데 화를 낼 때는 소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이게 그래서 소 등에 탁 올라타는 거니까 소가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나도 있고 소도 있는데 그 소가 진창에 빠질 때도 소 등에 올라타 있고 아스팔트 길을 가더라도 소 등에 올라타고 있구나라는 감정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늘 이것이구나라는 전환. 이게 그 다음 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내가 괴로울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고요할 때도 이게 아직 초점이 분명하지 맞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초점이 맞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가.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고요한 상태는 분명한데 그러지 않은 상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둘 다 경계를 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렇고 이게 분명하다 하는 이것조차도 분별이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었던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구나. 이게 도구나라고 그게 입으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거지 하면 벌써 이거지라는 경계예요. 이거지라는 경계라고. 근데 이게 돈 줄 알았어. 이거지라는 경계인데 살짝 경계가 얹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럼 뭐야? 어느 순간 화를 내는 것도 이거고 마음이 고요한 것도 이거라. 고요함의 이전이고 화의 이전인 거를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화내도 소를 놓친 게 아니고 마음이 고요해도 소를 놓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득을 넘어서서 소 등에 올라탄 겁니다. 고삐를 넘어서서 소와 내가 둘은 둘이지만 둘이 아닌 상태. 응?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경계는 그냥 쉽게 넘어가게 돼요. 웬만한 경계. 예전에는 뭐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어디에 갔는지 없어. 화가 나도 다른 일이 아니야. 웬만한 경계는
이게 싹 차별이 사라져버려.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싫어도 싫은 이 상태는 어떤 삶이 재미가 없어. 무료해. 생각도 잘 안 돌아가고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경계가 다 똑같기 때문에 경계의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경계의 마음이 가야지 기억도 잘 나고 그럴 텐데 그 어떤 것도 잘 기억에 남지 않은 건 이제 경계가 무의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미가 없어. 예전에 그 재미있던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재미가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 느껴져? 허무하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의욕이 안 나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도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모구거든요. 모구. 그러니까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에요. 모구, 소 등에 올라탄 게 모구죠. 근데 그때 마음 상태는 뭐냐면 모구는 뭔지 뭐가 모구인지 압니까? 사람이 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를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는 거. 소가 가는 대로 가는 거. 우리의 삶에 비유한다면 삶이 주어지는 대로 나의 판단이나 어떤 추구하는 그거를 안팎으로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려야 돼. 갈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어. 이 과정이 오래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분별지착심이 밖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야. 내 공부는 저기에 있어. 그걸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특히나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나 감정적으로 많이 깊이 집착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구의 과정에서 웬만한 경계는 넘어갈 수 있는데 깊이 집착되어 있는 것은 확 흔들어놔요. 깊이 집착되어 있는 거. 살고 죽는 문제. 깊은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나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가 엄청난 고통에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고를 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깊은 경계들이거든요. 그거는 확확 올라와요. 그것이 그냥 웬만한 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큰 경계로 살고 죽는 문제. 그런 이업하는 문제들. 그런 거는 여전히 조복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깊은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놓아버려야 돼요. 다 놓아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야 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 삶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에고에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공부한테는 그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사라지고 의지하는 바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거울에 때가 낀 것을 분별망상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인 망상 습관이거든요. 깊은 고정관념.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만 남게 돼. 그게 바로 인후구마. 그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러니까 다 떨어져 우리 소도 없잖아요. 소가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거든. 깨달음도 없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내가 이것을 할 때 탁 받아들인 것이 받아들일 것도 아닌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순간적으로 대상화해서 나와 소인 상대처럼 느껴지는 법을 취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있을 때는 항상 법은 부분이 됩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게 항상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생겨버리거든. 근데 나도 사라지고 나면은 소라고 취할 것도 없어요. 소 이전에, 나 이전에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입에 낼 수도 없다고.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지도 않다고. 그게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딱 이 자리가 드러났다. 지금 이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그것도 망상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처음 탁 와닿았을 때 그냥 모든 거를 그냥 확 놓아버렸으면 그냥 그 길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베이스를 떠난 게 아닌데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가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겨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순식간에 거울이 드러났을 때 거울대가 확 벗겨져 버리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의 장애, 관성, 습관성. 그 습관성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이게 딱 드러나면 일단은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와닿으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기에서 내 생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힘을 얻으면서 이게 시야가 밝아지고, 힘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것을 선명하게 보는 걸 가리고 있던 분별 망상심이 떨어져 나가면서 살고 죽는다는 것도 여기에 낀 때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나라는 존재, 살고 죽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을 너무도 습관적으로 믿어버린 결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그럼 뭐 거기에서 빚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그냥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드러나고 나면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놓아버리십시오. 안팎으로. 추구하는 것도 길도 다 끊어버리고 안으로 머물 집도 다 부셔버리십시오. 의지하는 상대도 다 보내버리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뿐이기만 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니까 놓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일없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쉼처럼 그 홀가분하고 가벼운 게 없거든요. 이 감각이 딱 한번 와요. 이 천만근의 짐을 확 부려놓은 듯한 이 홀가분함, 이 감각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번뇌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번뇌가 느껴진다 하면은, 번뇌가 느껴지는 순간에는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걸 빨리 보시고 확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아무런 그 짐이 없는 홀가분함이 금방 그거는 그 대상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웠던 거예요. 확 놓아버리면 180도 달라진다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지난 3일 동안 그걸 어떻게 해볼 것이라고 그걸 놓아버리시라고요. 여러분이 사실은 사라진 거예요. 뜻대로 산 게 아니라니까. 뜻대로 살았다는 건 해석일 뿐이에요. 뭐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거 뜻대로 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뜻대로 못 하는데 그럼 다른 것도 다 뜻대로 못 합니다.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돼요. 이 육체가 사라지는 것도 뜻대로, 육체가 태어나는 것도 뜻대로 하는데 왜? 내가 이 자아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물결이 출렁거려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고, 물결이 출렁거려서 이 물결이 사라진 것이, 이런 물결이 사라진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뭘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근데 완전히 놓아버리면 그럼 완전 무슨 식물인간처럼 삽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잘 보여.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무런 부담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요구하는 대로, 인연이 나한테 부르는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더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 되면은. 그래서 이 비어짐의 미학, 비어짐의 가벼움, 비어짐의 아름다움, 이 비어짐의 충만함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다른 거와 비길 바 없는 이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건요, 그거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이름만 그것일 뿐이에요. 도도 마찬가지고, 도 아닌 것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고, 도도 뭐 이름일 뿐인데 도 아닌 것도 뭐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비워버리시면 아주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아주 홀가분하게 이 삶을 이제 진짜 뭐랄까, 뭐 진짜 연기하는 거지. 연기 한 편의 드라마 찍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2지송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성 법궤도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사가 62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702년에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사선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인 육조 스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713년 입적하신 애가. 그러면 이제 의상대사가 선배죠. 702년에 입적하셨으면 대충 이때 따져보면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그 육조 스님이 11년 뒤에 입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전혀 조사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냥 화엄경을 공부하셔가지고 요거를 정리해서 그 자기의 그 공부의 결과를 법성계로 이렇게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자기 안목으로 딱 정리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그 익숙한 구절이실 겁니다. 첫 번째,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법성의 본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형상이 없고 만법은 움직이지 않으니 본래부터 고요하다. 법성의 본성은 법, 죽비라는 법, 종이라는 법, 컵이라는 법, 나라는 법, 탁자라는 법, 이 공간이라는 법, 여러분이라는 법, 이게 만법이거든요. 만법. 이 모든 테두리 있는 분별되는 이것의 본성이, 법의 본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형상이 없고 하나라는 하나. 법의 본성은 그러니까 죽비의 본성이든 종의 본성이든 저의 본성이든 여러분의 본성이든 탁자의 본성이든 하나라는, 근이 하나라는 근. 지 말은 여러 개인데 근. 우리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의근 하잖아요. 근은 일근이에요. 일근. 이 하나에서 소리로, 사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 근이 바로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아니비서신이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냄새, 맛, 생각, 느낌, 사물, 빛깔, 지금 여기서 있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양에 현혹되기 때문에 이 일근을 몸소 깨닫지 못해요. 일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법의 본성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바탕의 종이 위에 나도 그려져 있고 남도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도 그려져 있고 땅도 그려져 있어. 근데 하나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위에 하늘, 땅, 나, 너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쫓아간다는 거는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 자체가 종이에 그려진 나잖아. 그러니까 나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종이인 것이지 내가 우리가 대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종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종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래 이 종인데. 근데 대상을 따라간다는 건 다 그려진 모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에 떨어지지 말라. 그러는 게 그거거든요. 대상으로 가는 거는 모양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은 모양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나가 곧 종이인 거라. 그럼 뭐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제 소리의 모습으로, 아니면 말의 뜻의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에 마음이 없으면 이 자체라는 겁니다. 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나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는구나. 이게 하나의 일근이라는 거죠. 원용한. 두 가지 형상이었고 마음법은 움직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드러난 모양은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응? 분별할 때만 있다. 대상화에 떨어질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려진 뭐가 있다 하는 거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남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게 경계 따라간 것이거든요. 관찰한 것이거든요. 인지한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래 마음법이라는 건 있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마음법이 곧 이것인데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름이 없고 형상이 없어 모든 것이 끊어졌으니 깨달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는 아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각한다라는 거는 체험해 보는 거예요. 각이라는 거는. 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이것이 만물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의 본성을 한번 탁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으려면 이름 따라가면 안 되고 형상 따라가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향하면 그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향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돼. 심행, 마음이 가는 길, 마음이 행하는 곳이 끊어져 버려야 돼. 상대가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것이 탁 하나로서 자각이 됩니다. 깨달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다른 경계는 아니다. 3. 진성 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된 본성은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하니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깊고 미묘하다고 하는데 절대 이건 깊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있다 하면 모양 바깥에 아니면 모양을 초월한 모양 이면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모양에서 이 모양 자체에서 그 어디에도 마음만 없으면 그냥 이 전체가 이겁니다. 이 전체가 분별만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눈 뜬 채로 각하는 것이지 눈을 어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이 뒤에 깨달음의 성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를 보려고 보이지 않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망상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막 용솟음 치고 변화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온갖 것이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 자체예요. 그냥 이거 자체. 그러니까 참된 본성은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하니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그러니까 따로
모양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모든 것을 비추는 뭐 어떤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결이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과 물결에 비유하니까 물결을 떠난 물을 생각하는데 물결이 물이잖아요. 물결이 물이지 물결 아래에 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결만 있어요. 여기서 물결만 있어. 근데 그 물결이 물인 것이라. 모양으로 보면 물결이죠. 온갖 물결의 모양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온갖 물결 그 자체가 물이잖아요. 그 자체가 물이거든. 현상 자체가 본질인 것이지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날 때도 이것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소 등에 올라타고 경계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뭔가 중간에 뭔가 소 등의 라인과 내 몸의 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한 줄의 분리감이 남아있는 듯한 그 마치 기름과 물처럼, 기름과 물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물 있는데 기름을 확 부어 보십시오. 물과 물결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있는 게 바로 물과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과 기름의 비유가 아니라 물결과 물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이 없어져 버려. 근데 공부하는 중간에 이런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 등에 올라탔는데 소가 사라지기 이전, 소와 사람이 사라지기 이전에는 꼭 물과 물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런 한 그릇에 담아놓은 물과 기름인데 그게 따로 그 높이가 다른, 층위가 다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기름 밑에 물이 있는 것처럼 현상 이면에 본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공부가 원양이라면. 그럼 뭐냐? 물만 있는데 그냥 그게 물결인 것이고, 물결만 있는데 그게 그냥 물인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법도 없고 소도 사라진 그런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따로 노는 듯한 그 이질감이 남아있는 건 아직 분별심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주관과 객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객관은 다 평등해졌을지 몰라. 행복과 불행이 똑같다는. 근데 뭔가 모양 아닌 것과 모양이 둘인 듯한 이 분리감은, 그거는 아직 분별심이 완전히 주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물결이 물이에요. 물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 숨어있는 진리는 없다. 근데 여기에서 모양만 보느냐, 모양이 곧 모양 아님을 보느냐의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온갖 물결이 물이면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인연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따로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모든 인연이 물이지 변하지 않는 물이 있고 물결은 출렁거리, 이게 아니에요. 모든 물결, 그게 우리가 희노애락, 생사고락,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게 도인 것이지. 그러되면 어떻게 돼? 우리 내 일상생활, 내 주어진 인연이 퍼펙트하게 도인 것이지, 이게 공부인 것이지, 공부를 따로 하러 갈 필요도 없고 미루지도 않고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 공부가 있지 않다라는, 그냥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그러니까 도인들, 선사들 도가 뭡니까 하면 차나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니까. 공부를 물어봤는데 왜 차 마시라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공부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게, 그 밥 먹는 게 도니까.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는 그게 너무도 매일 하는 일상이거든요. 이게 일상이, 내 삶이, 이 평상시의 생활이 도인 것이지, 이거를 떠나서 난 더 훌륭하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부에 초점이 맞는다. 내 이 삶이, 이게 온전하게 내한테 주어진 이 길이 온전하게 이게 도구나.
따로 추구할 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에 초점이 맞는 게 바로 공부에 초점이 맞는 겁니다. 내 주어진 이 현실, 주어진 이 현실, 단 1mm의 틈도 없고 비껴남도 없고 거리도 없는 딱딱딱딱 마주한 이 현실이 100% 완전한 것이지, 그 100%의 공부인 것이지 따로 뒤에 할 공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과 공부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오셨죠, 여기? 이게 현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설거지 할 때 이게 100% 도라는 거예요. 빨래 할 때, 그 다음에 직장 아니면 뭐 물건 팔려 가가지고 막 흥정할 때, 아니면 뭐 좀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막 사람 호객할 때, 이게 도라는 거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입니다. 그 도 공부가 따로 있다고 막 나 이거 그만하고 공부할래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 이제 돈 그만 벌고. 근데 현실은 이 사람이 돈 벌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연이 분명히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막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거는 삶이고 나는 더 공부하러 갈 거야. 너무 이거는 아닌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추구가 멈춰지는 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생활인. 이 사람은 도인의 흔적이 없어. 그냥 너무도 충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불평 없이 살게 되고 현실과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따로 있으면 얼마나 이게 진짜 밉상이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밉상이야. 그냥 다 짐덩어리야. 다 마장이야. 마군이야. 아니에요. 이게 자기 삶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부처라는 것을 보아야지 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마장을 떠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조용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울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공부가 더 간절해지고 지극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편안하게 살면은 공부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번뇌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번뇌는 번뇌일 뿐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 번뇌가 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가 아니라 볼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번뇌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번뇌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번뇌는 번뇌예요. 볼이는 따로 있고. 그래서 특히나 공부에 마음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무거움, 짐, 고난이요, 그 스승님입니다. 저도요, 괴롭지 않았으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남편이 괴롭히지 않았으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맨날 절에 간다고 막 하지 않았으면. 괴로우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겠나 이 생각하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도 진짜 변함없이 어떤 그 경계에 출렁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렇게 그 마음이 가더라고. 근데 삶이 편안하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인연들이. 알거든요. 왜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인연에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니, 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다이고, 이것도 우리 그 반야신경하고 똑같은 어떤 그 수순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마치 이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물과 기름과 같은 느낌이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물과 물결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것이 물이 물결이요. 물결이 곧 물이다. 이게 이 하나의 법성이 전체인 것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것이지 전체 아래, 전체 위에, 전체 초월해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딱 경계에 맞는 것이 이 경계가 우리 초점이 맞는다는 건 어디에 맞는 줄 아세요? 초점이 안 맞을 때는 이 시선이 도에 가 있어요. 경계에 가 있지 않고 아 이거 말고 그거 이거 저거 말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이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깨달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것이다 라는 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공부가 되면 뭡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게 아니라 그것이 그건데 전혀 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는 아직 물이 아니요. 산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인 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것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인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이것이다 책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이 그것이다 책이 나와야 되겠네. 그것이 그거요. 그게 이제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고 색즉 공이고 공즉 색이라는 게. 그게 그거지.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너는 없고 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근데 그게 다 그건데 자기 스스로는 알죠. 다 하나라는 걸. 다 그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죠. 온전히 하나라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일 때는 중생은 다 따로 있는 것이고 부처는 다 따로 있는데 그게 다 하나인 것이에요. 그 같은 말인데 우리 물은 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두 번째는 어중간하게 한 사람, 세 번째는 완전히 공부의 자취가 사라진 그 안목인 것이고 근데 말은 똑같잖아요. 공부가 된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그것인 것인데 부처는 그냥 공부 안 한 사람 그것이 그것이기만 한 것인데 이게 깨달으면 그것이 그것인데 자기만 아는 그게 있어. 이려함이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이려함. 그 다음에 5.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으니 일체의 티끌들 속 또한 이와 같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 티끌. 자, 하나의 티끌. 하나의 티끌. 하나의 티끌. 이게 티끌이잖아요. 하나의 티끌 가운데 우주가 다 있대요. 이거 볼펜 한 자루에 우주가 다 있다. 모양을 따라가면 전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본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종이나 컵이나 물결 모양은 볼펜이고 종이고 컵이고 나오고 넌데 물로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이 티끌 하나에. 또 일체도 사실 하나의 맛인 것이고 일체 진중, 일체의 먼지 티끌도 역시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상당히 교학적인 거예요. 이치적으로 막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머리 굴리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면 이 말에 이게 뭘 말하는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바른 견해가 이제 들어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른 견해라는 거는 바로
내가 부처이다 이거지. 내가 부처이고 모든 경은 나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 모든 수행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주 바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공부가 어떻게 되냐? 이건 이해인 것이고 그럼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변함없는 나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나는 변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할 때나 분별을 하지 않을 때나 늘 여여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가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노력해서 될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게 바로 도인 것이고 깨달음인 것인데 근데 아직 자기는 시원하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여전히 이거를 보는 눈을 이제 가리고 시야를 가리고 있는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변함없는 게 뭐냐?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생각도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사물도 다 달라지는데 내가 항상 나 자신인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여기서 뭔가 있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찰할 때, 인지할 때, 분별할 때만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럼 여기서 딱 그게 어디에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이기만 하면 그냥 이게 탁 체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이의 일, 전체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 여기서 다 제 말을 다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뭐 1시간 반 정도 다 얘기를 했는데 다 그걸 내려놓아 봅시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공부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공부입니다. 어디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눈앞의 현실 가운데서 이 모든 눈앞의 현실이 분별돼서 드러나고 있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려는가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지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인 것처럼 뇌가 사라진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마치 그 나무 토막처럼 앉아 계십시오. 몸은 나무 토막이지만 이거는 깨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지고지순하고 이것만이 변함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습관적으로 어딘가로 막 향할 것 같은 그 마음들, 그 대상들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거, 도라는 거, 그게 만약에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거 다 놓아버리십시오. 생각 없을 때 있는 것만이 궁극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주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이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본성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